이시값이 얼마 나옵니까? 얘는 안 나오네. 0.87 나오지. 얘는 안 나오네. 그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얘가 연맥이 노랗지 아이? 예. 가리가 상당히 많아요. 가리가 많기 때문에 빨리 가는데 엄청 잘 키웠는데 가리가 너무 많아서 얘 길이가 좀 짧아졌어요. 넓이는 엄청 늘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넓이는 늘은데 잎이 어딘가 모르게 노랗죠 얘가. 전체가 노란빛이 쫙 돌잖아요. 그럼 요 끝에도 지금 노란빛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럼 얘는 가리 가다 현상이라. 그럼 숫기가 엄청나게 빨리 당기고 있다는 거지. 그럼 질소분을 엄청 빨리 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면 엠보싱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엠보싱이 안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엠보싱이 나올랑 말랑 하거든. 요게. 그럼 엠보싱이 나와야 되는데 엠보싱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리 가다 때문에 그래. 얘가 지금 얘 정도면 엠보싱이 나와야 돼. 엠보싱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장지 얘도 보면 힘줄이 노랗거든요. 그리고 도장지가 이 정도 잎이 넓잖아요. 그럼 잘하기는 잘했는데 수확기가 너무 땡기고 있어요. 이게. 제 수확기보다 너무 많이 땡기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조금만 더 넣으면 엠보싱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수확기가 지금 너무 많이 땡기고 있어요. 척정이 이거 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 지금 여기에서 행동이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가리 가다에서 지금 여기가 쪼그러졌거든. 요 자리가 잎이 우리가 요 자리가 쪼그러지고 있고 그럼 이게 너무 노라도 너무 노랗다고. 그럼 상당한 가리가 가다돼 있어. 예, 지금 먼저 어디에 있냐면 요런 잎들을 보면 가리가 너무 가다돼 화면에서 보면 월등히 표가 나요. 가리가 상당히 가다돼 있다. 그 힘줄이 노랗다. 그리고 얘들이 지금 일을 잘 못해. 뭐 때문에 일을 못하냐? 가리가 가다돼서 일을 못해. 가리가 너무 가다. 지금 공기에 들어가면 더 장애가 심하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 늘고 여기 좁아졌잖아요. 살이 못 쪄. 가리 가다 때문에 영양 이동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럼 과실이 너무 빨리 크겠죠. 과실이 이 나무 한 포기를 봤을 때는 가리가 너무 빨라서 영양 이동이 너무 많다. 그러면 숫기가 너무 빨리 땡긴다는 거죠. 숫기가 너무 빨리 땡겼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숫기가 너무 많이 땡기고 있다.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거는 이제 냉해로 얼어가지고 이래 돼버렸겠죠. 길쭉해져 버렸잖아요. 이게 모양이. 근데 요걸 자세히 보면 힘줄이 너무 노래. 가리가 어디에 왔든지만은 가리가 너무 많이 와 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아주 성숙하게 복숭이 커야 되는데 못 크고 있다. 여기 또 쪼그러졌다. 이거는 가리 때문에 그래요. 요 물이 생기는 요거 보고. 그렇죠. 여기에 땡기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지, 땡기 들어갔지. 예, 여기 땡기 들어간 원인이 가리 가다 때문에 그래. 더워서. 이게 생겼다 안 생겼다 그래요. 여기 생겼다가 요 끝에 또 안 생겼죠. 그럼 여기 요 잎을 보면 자, 요 잎을 펴 보면 여기 생겼고 여기 안 생겼죠. 안 생겼죠. 그건 위치가 다 달라져요. 요 안에 생길 수도 있고 요 끝이 생길 수도 있어.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열받게 여기에 쪼그러지고, 그다음 요 놈은 여기에 쪼그러지고, 위치에 다 달라. 요건 여기 쪼그러지고, 요건 여기 쪼그러지고. 그럼 요거는 여기에 지금 쪼그러지. 요쪽에 위치가 바뀌어 있대. 위치가. 그럼 요 놈은 여기거든요. 요 놈은 여기가 쪼그러져. 요 위치에. 그럼 여기 안에 땡기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여기라. 가리가 나타난 게 여기에서 나타나. 요 자리에. 요 자리. 그 다음에 고다음 잎은 요 자리. 그 다음 잎은 요 자리. 그 다음 잎은 이 자리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가리가 올라가죠. 온도에 따라 그래. 요 날짜에 열받은 날짜에 또 달라지거든요. 그럼 여기도 있죠. 여기도. 그럼 이 토양이 지금 가리를 너무 과다시키 놨다는 거예요. 가리가다. 숫기가 너무 많이 빨리 땡기고 있다는 거죠. 숫기가. 과일은 지금 현재의 크기로서는 아주 좋은 형태로 커 있으나 다음에 어떤 형태가 있을 거냐. 그러면 질 소비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질 소비가 지금 많이 딸린다는 거죠. 왜? 빨리 크기 때문에. 가리 가다 때문에 너무 빨리 크고 있다는 거예요. 과일이. 어제 또 줬는데 그저께 와요. 그저께도 가리- 그리고 물 들어보고 그렇게 일주일 뒤에나. 예, 가리가 지금 너무 많다. 수고하십니다. 예.
가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질 소비를 안 잡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온도에 비례해서. 온도. 무조건 지금 3m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지금도 여기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나오는데 잎에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가리 가다. 그 잎 한 장으로 보고 우리는 다 알아야 돼. 복숭아나무 잎 한 장을 보고 다 알아버려야 돼. 잎 한 장을 보고. 얘는 잎의 두께는 과실을 키우고 남아있는 에너지가 엠보싱이고, 여기에서 이슬을 맺으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거고, 이슬을 맺으면. 요 끝에서. 그렇죠. 끝에, 테두리에서 뽕글뽕글 물이 맺히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거고, 나무는 이거 뭐 이슬 맺히는 거 못 봤는데. 이슬 맺습니다. 샤이마스케는 이슬 맺기가 다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슬 맺으면 뭐가 나오냐면 토양에 있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질소를 먹고 만드는 것. 질소를 먹으면 질소는 뿌리 효소가 뿌리 미생물이 분해하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발익해서 밖으로 밀려 나와버려요. 왜 나왔느냐? 연면시비로서 영양이 내려가서 뿌리로 갔다가 다시 올 때 낮에 탄수화물 많이 못 만들어서, 그러면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가져와서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돼.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지면 저녁에 가져온 영양소분은 버려. 그 시기에 나온 게 아미노산 단백질도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가에 모였던 게 제피콤팡이 펼 수 있어요. 제피콤팡이.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과실이 많이 비대돼야 될 시기인데 비대가 안 되고 있다. 그 원인은 가리 가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에 질 소비를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네, 이해됩니까? 근데 대표님, 근데 이 두께 이거는요. 예. 지금 두꺼운 거예요. 얇은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너무 행동이 빨라서 얇아요. 연면 시비는 충분히 잘해가지고 전체를 맞췄는데, 규격을 맞췄는데, 잎이 더 두꺼우가 엠보싱이 나와야 돼. 엠보싱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살이 쪄가 펴진 것처럼 하지만 그 황금색이 돌아. 잎이. 복숭아 잎이 다른 데하고 전혀 다를 거예요. 잎이 황금색이 돌아. 이 잎 속에 금색이 돌아. 금색이 너무 많이 돌고 있다. 그럼 가리가 너무 과다돼 있다는 거죠. 이게 들어오자마자 칭찬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칭찬하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예. 칭찬 받으려고. 예. 여기에서 지금 연맥이 너무 노랗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가리가 가다돼 있다. 과실은 빨리 자란다. 그러나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질소분을 비례 안 해주면 과실이 물러집니다. 연화돼 버린다. 근데 저 측정기 가지고 찍으면 가리가 많으면 그건 올라오잖아요. 여기 가리는 이 시값은 계절의 이 시값은 이 토양 분석했을 때 그 분석표에 인상 가리가 적정 범위가 있으면 계절의 이 시값은 질소로가 맞춰라. 요소로가 맞춰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질소가 가리가 많다 그랬잖아요. 가리가 많은 거는 여기서 나타나죠. 아니 그렇게 이 시값에서는 이 시값만 나오는 거지, 이 시값만 나오는 거지 질소가 아니에요. 요소는 중성이 암모니아태 중성이기 때문에 이 시 측정이 안 되고 주고 난 뒤에 암모니아태에서 질산태로 바뀌면 나와요. 질산태로 바뀌는 순간에 30% 가스가 없어져요. 21- 복합비로 주면 14.7이 되고 NK 18-18을 주면 12.6이 돼요. 그럼 NK 18-를 주는 순간에 지금은 복숭아나무는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18-를 주고 요소를 그만 그 키로수 30에 12짜리 NK가 있는데 왜 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잘 없어요. 없어요. 촌에 잘 없어요. 예, 그래서 토양 분석 잘 들으세요. 봄에 토양 분석은 요 흙을 우리 비료준자 직각으로 떠. 위에 근분만 걷어내고 요것만 걷어내고 흙이 나올 때 직각으로 떠서, 비료 요소만 요 비료 줬는데 그렇죠. 비료 준 자리 직각으로 떠서 딱 떠내고 절벽이 된 상태에서 두부처럼 딱 잘라가. 그걸 가져가라. 10cm 걷어내면 가짜다. 토양 분석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잎을 보는 방법은 급할 때 보아야 되는 기준이고, 토양 분석표에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적정 범위가 있으면 그 해는 가리 비료나 인산을, 칼슘, 마그네슘을 한 톨도 안 줘도 된다.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처럼 비료를 감미를 하면 해로워져요. 지금 여기는 연면십의 요소 처방을 권유할 거예요. 너무나 지금 가리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요소 처방을 거의 안 해요. 그러나 여기는 너무나 위험한 상태까지 가리가 와 있다. 지금 가리를 지금 몇 년째 처음에 할 때 용성인비하고 뭐 가리하고 이런 걸 줬는데 그 이후로는 가리라고는 이 밭에 들어가지를 않았는데도 이 가리가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퇴비를 주거나 어떤 다른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볏짚이나 풀이나 이런 다른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가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처대 준 가리가 안 없어져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플러스 정극을 가지기 때문에 토양에 마이너스 정극이 결합이 되고 나면 비가 와도 안 없어지고 겨울이 돼도 안 없어지고 물에 담가놔도 안 없어져요. 그러면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과다되어 있으면 제주도에서는 4년 동안에 요소만 줘도 아직까지 많다. 잘 들으세요. 요 부분이 우리는 기술센터의 토양 분석표를 보고 거기에 처방비료, 추천비료를 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하면 실패한다. 토양 분석에 적정 비료 시비량이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적정 범위가 있으면 계절의 이식값은 질소로만 맞춰라. 그죠? 여기에 가리 과다라고 제가 증명한 이 자체는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갈 것이다. 거죠. 그럼 우리는 가리를 한 톨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밭도 원래도 가리라고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리 가다 나오잖아요. 제가 오는 순간에 가리 가다를 집어내고 있잖아요. 오늘 들어오자마자 가리 가다 그래버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더 가리 가다가 되면 지금 빨리 요소 처방을 할 거거든요. 연면십에도. 그렇지 않으면 과일이 너무 빨리 익고 물러서 못 써요. 아, 그럼 지금 저 비료를 연면 12하고 요소를 땅물로 주면 돼요. 그래도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잎에 들어있는 게. 나무에 들어있는 가리가. 그래서 얘를 그러면 이제 흡수력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연면 12 한다면 이렇게. 봄에 우리가 좀 이른 시간에 우리가 연면 시비로서 이제 봄이 아니고 여름에 들어가 6월달이면 봄 조기에는 연면 시비에 질소분을 추천을 안 하는 원인은 목적은 잠깐 질소분이 있을 때 토양에 질소를 적게 줘서 생육 전반을 놓칠까 싶어서 연면 시비에 질소를 주지 마라 그래요. 뿌리에서 맞춰야 될 일을 잎에서 맞추가 잠깐 제주 부리다가는 다음에 큰 코 다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너무나 많은 가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잎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오후 약 2시경에 이 색깔인데 오후 3시, 4시 되면 이게 잎이 더 노랗다는 거예요. 해그름 되면. 해가 기울면 더 반사되거든요. 맞아요. 오후에 가면은 더 노란 빛이 비치더라고. 오후 서너 시 되면 이거는 노래요. 아침에 오면 또 아주 아침에 되면 모릅니다. 색이 아주 좋은데 아침에 되면 다르더라고요. 오전에는 각도에서 빛을 보면 모르는데 오후에 서너 시 되면 빛의 각도가 바뀌어요. 오후 서너 시 되면 이거는 잎이 노래가지고 노래요. 그때 와서 본다면 더 놀라버려요. 그만 뭐 입은 거 약간 오후에 봐야 되세요. 아니죠. 오전 12시 이전이나 그 이전에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그때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야 제가 분석이 가능해요. 지금은 반사가 되기 때문에 사진 찍으면 저는 분석 못합니다. 왜? 아주 요 색깔이 미미한데 요 작은 색깔에 우리는
농사 우리 작물 재배 토양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변화를 읽어내야 됩니다. 저는 사진 한 장으로서 읽어내야 되고 현장에서는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사진 한 장으로서 이걸 다 판독해야 돼. 사진 한 장으로서. 그러면 농장주가 해난 짓이 여기 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올해 한 거냐 하면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에 했어도 나타난다는 거죠. 왜? 플러스 전극이기 때문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전극이에요. 그래서 가리, 가다를 갖다가 지금 이대로 유지시키면 여기에는 여름에 고온기에 과일이 안 자라요. 안 자라고 그거는 시간이 머뭇머뭇하면서 안 크고 있다가 결국엔 수확기에 대해서 비에 의해서 과피는 적게 자라고 과육이 울컥울컥 자라면서 물렁이가 나와요. 아주 대단한 일이 지금 숨어 있죠. 그래도 지금 작년보다는 예, 재작년보다는 예. 작년에 예, 물은 게 많이 줄었고 예, 첫 수확할 때는 저쪽으로는 가면은 예, 복숭아 요 끝이 이제 예, 빨갛게 점이 찍히면은 예. 한 만지면은 물러.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완한 게 연면 시비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가리 양이면 생산량에서 한 5% 정도는 감소했다. 과일을 자기 적정 크기를 못 키웠다는 거죠. 적정 범위로. 그럼 내년 봄에는 이 그 가수원에 요소비료가 뽀얄 정도로 흩쳐야 돼. 눈날 무릎에. 제가 옛날에 시험했을 때 단감나무에서 한 주에 10kg 주가 시험했는데 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황금알농법에서 연면 10일에서 지상부로 조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 소비가 먼저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연면 10일에서 영향을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 뿌리에서는 가리비가 역할하고 질 소비가 지금 안 맞아요. 질 소비를 더 끌어올려서 이 시값을 맞췄다면 이거는 잎의 약 한 10%에서 한 20, 최고 30%가 더 크게 나와야 돼. 그래도 작년보다는 잎이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재작년에는 엄청 좋았는데 예, 작년보다는 잎이 많이 좋아졌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자세히 잎을 보면 크고 싶은데 못 큰 게 여기 땡기 들어간 게 표가 나요. 중간에 여기 주름에 연맥이 더 크고 싶었는데 못 컸다. 그러면 과가 지금 더 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꼭지 부위는 복숭아 이 꼭지 부위는 큰데 이 앞부분이 못 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 받으면 여기는 일찍 키우고 여기는 늦게 키우거든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다르게 돼요. 그럼 우리가 복숭아를 수확했을 때 볼 때 여기와 여기가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다 덜 큰 거. 그럼 질 소비가 맞아가지고 정상일 때는 인산가리가 토양 시비량과 연면 시비나 뿌리의 비료가 맞을 때는 여기가 더 많이 커요. 여기보다. 그래서 더우면 가리 가다가 되면 과피가 못 자라요. 여기 대가리 빨간색이 나서는 안 돼. 여기 대가리 색이 빨갛게 돈다는 것은 먼저 가리 가다 고온장애가 발생했다는 거죠. 나는 그게 원래 냉이 때문에 예.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여기에 색이 도는 거는 한쪽 볼때기 썰이 맞은 자리가 색이 그렇게 돈다면 그 말이 맞는데 요 앞에 앞부위가 여기가 우리가 배꼽이라 그러고 여기 주두라 그러는데 요 자리에서 색이 돈다면 그거는 무조건 가리 가다 고온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낮다 소리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워낙 다급하니까 빨리 연면십에서 질소가 들어가야 돼. 요소가. 요소 처방은 함부로 안 하는 이유가 전체 비료량이 안 맞기 때문에 요소 처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소 처방을 합니다. 요소를 간주를 주게 되면 간주도 줘야 되고 연면시비도 해야 돼. 물에 녹여갖고 간주를 줘버리면은 그 뿌리에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요 쿨러를 돌려놓고 요 쿨러 밑에 여기다 비료 뿌리도 되고 지금 여기에는 급하니까 최하 10kg 이상 100평당 20kg까지 뿌려서 빨리 끌어올리라. 그 말은
곧이어서 비가 많이 오면 여기 잎 두께로서는 비를 맞고 잎 두께가 잔량이 안 남아 있다는 거죠. 시들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이 잎 속에 비를 맞고도 탄수화물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두께가. 그런데 비가 온 뒤에 남아 있지 않으면 잎이 시들어요. 시들면 과일이 거꾸로 자라.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잎이 지금쯤이 뭐 엠보싱이 나와 있어야 될 시기 엠보싱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뿌리에 간주를 해도 되고 이거 쿨러를 돌려가지고 쿨러 날아가는 자리에 요소를 바로 줘도 된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한 번에 끝날 수 있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한 번에 끝날 수 있다. 시간이 지연되면 잔뜩 뿌려놓고 쿨러 그냥 계속 잡 돌려야 되겠네. 그렇죠. 시간이 늦어지면 더 피해가 크다. 언제 피해가 생기냐면 공기의 피해가 크고 비가 왔을 때 잎속에 잔량 탄수화물이 안 남아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깨, 들깨, 고추, 여름에 배추, 무, 우리가 열무, 요것들이 비가 오고 나면 시들었다가 시들름해가 죽죠. 그 왜 시들음이 생기냐면 잎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봉지 싸고 나면 우리가 잎 두께가 얇을 때는 비 오기 전날 농도를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상당히 농도를 끌어올려야 돼요. 얼마까지 끌어올려야 되면 최고 많기는 12.5kg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비가 일주일 오면. 이제 이해됩니까? 12.5kg를 줘야만이 여름 배추가 안 죽어요. 여름에 무가 안 죽어. 비가 많이 와버리면 잎속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비가 그치는 순간에 시드름해가 죽어요. 우리가 고추라든지 참깨, 들깨, 여름에 수박, 시드름해가 죽는 원인은 잎속에 탄수화물이 없는 거예요. 탄수화물 주 재료는 누구냐? 광합성이 아니에요. 뿌리에 질소를 먹고 질소가 뿌리 효소가 녹여서 먹고 그게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으로 가서 광합성했을 때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조금 소나기만 오도 장애가 생긴다. 잎 두께가 얇아서. 맹물식 수시로 계속 부어서 또 그래 얇아져서 그래. 예. 그래서 갈이 가다가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질소로 풀어야 된다. 이제 이해되죠? 지금은 아주 복숭아가 빨리 크고 잔량이 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소 1kg, 가리는 절대 쓰지 마라. 그죠? 요소 1kg에서 1kg 500까지도 써도 됩니다. 연매십에 골드 그린 칼라 쓸 때 사용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더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근데요, 복숭아 수확할 때까지도 밑에 물 계속 줘도 돼요. 그거 관계없습니다. 딸 때까지도요.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잎이 엠보싱이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희 충주서 가지 잘라왔는데 아니, 예. 복숭아 요새 연마가리 이어도 돼요? 방금 이야기해 주지 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주려고 그래요. 난 뭐, 예.